안녕하십니까. 별거침묵TV입니다. 오늘은 MMPI2 미네소타 멀티페이지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그리고 정신과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검사인데요. 1940년대 최초로 미국 20세기 말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종,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미국의 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정장면 상담기관에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검사에는 긍정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척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인 특성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척도도 있는데 자아 강도, 지배성, 사회적 책임감, 과장된 자기 제시, 그다음에 과장된 제시 안에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 평정심, 삶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 척도가 있습니다. MMPI의 제작 방식은 경험론적 접근인데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때때로 짐승을 못 살게 군다.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 이런 질문들에 예 아니오로 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 점수 65점 이상이면 100명 중에 9등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성인용은 19세에서 78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척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상 척도 10개, 그러니까 뭐 히스테리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건강염려증이라든지 그러한 자신의 고통을 나타내는 척도가 10개 있습니다. 보충 척도 15개, 해리스 링고스 토척도 31개, 타당도 척도 10개, 내용 척도 15개. 이 내용 척도는 전문가가 합리적인 접근으로 만든 척도입니다.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가 있고 재구성 임상 척도는 9개가 있는데 재구성 임상 척도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추가된 척도로 8개의 재구성된 임상 척도와 의기소침을 측정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임상 척도에 혼재되어 있던 의기소침 요소를 제거한 후 원래 핵심 요소만을 측정하기 위해 임상 척도를 재구성했고 임상 척도 프로파일을 해석 보완합니다. 임상 척도는 1에서 0번까지 10개가 있는데 1번은 건강염려증, 2번은 우울증, 3번은 히스테리, 4번은 반사회성, 5번은 남성성, 여성성, 6번은 편집증, 7번은 강박증, 8번은 정신분열증, 9번은 경조증, 0번은 내향성입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명칭들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 척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8번 척도, 정신분열증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특성들은 그 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1번 건강염려증은 이 점수가 높은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정말 있거나 신체적인 기능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신체와 방어를 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와 방어라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순간 몸을 사용해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할 일이 많은 경우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한다던가,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같은 그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모습이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입니다. 2번 우울증 척도는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상실하였거나 실패에 따른 슬픔 또는 희망이 없다는 느낌, 무력감 모두 다 내 잘못이라는 자기 비난에서 점수가 높아집니다. 우울증의 소척도에는 주관적 우울감, 정신 운동
둘째, 신체적 기능 장애, 둔감성. 둔감성이라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 쇠퇴하고 판단,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깊은 근심이 있을 깊은 근심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3번 히스테리 척도는 다음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주목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클 경우 부인의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번 히스테리 소척도는 사회적인 불안을 부인하고 애정 욕구, 그다음에 권태, 무기력. 그러니까 히스테리 척도 높으신 분들은 우울을 권태와 무기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공격성을 억제합니다. 4번, 이 척도의 이름은 반사회성이라고 하는데 꼭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범, 간섭, 아버지, 선생님과의 권위 갈등이 있을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분노하는 경우, 충동성, 잘 참지 못하고 조금 참으면 나머지 10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잠깐 이를 취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행동을 충동성이라고 합니다. 4번 척도의 소척도는 1번 가정불화, 2번 권위불화, 3번 사회적 침착성. 이게 왜 사회적 침착성이냐면 나는 결코 쫄거나 겁먹지 않는다 라는 자기 의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척도는 사회적 소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 이 척도가 또 높게 나타납니다. 또 내적 소외라는 것은 소외당하면서 느끼는 내담자의 감정을 말합니다. 5번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원래 초기 제작 시에는 동성애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고전적 성 역할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낮은 점수에서는 자기의 정통적인 대대로대로 성 역할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주도적이고 활력 있고 적극적이고 말이 없는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섬세하고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점수가 높은 경우 전통적 여성 역할을 거부하고 여성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며 강한 자기 주장과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6번 척도는 파라노이아, 편집증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투사와 합리화를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투사는 내 내면에 나쁜 것이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합리화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탓입니다. 그리고 6번 척도 높은 경우 어쩔 수 없는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6번 척도의 소척도에는 1번 피해의식, 2번 예민성. 예민성은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수 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3번은 순진성으로 세상은 딱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 아니면 악. 7번은 강박증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습니다. 신경쇠약, 신체쇠약, 두려움, 겁이 많다, 불안과 공포, 강박성향, 완벽주의와 정서 억제하는 강박성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을 계속 다시 끄집어내고 뒤끝이 있는 그런 반추성향이 있을 경우 점수가 높습니다. 8번은 아직까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명칭 정신분열증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 척도가 높다고 해서 바로 정신분열증인 건 아니고 이 척도의 경우 유병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척도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경우, 망상과 환각이 있을 경우,
기이한 언어 표현을 하거나 기이한 행동, 무욕증, 무언어증, 둔미된 감정. 네,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이 척도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아닌데 소외감 때문에 높은 경우 보통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신은 대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다해 대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다고 느껴서 소외감을 느끼는 듯하다라고 상담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낮은 점수인 경우, 이 점수가 낮은 경우 관습적, 실용적, 현실적 사고를 나타내고 이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도 점수가 높은 정상인이 꽤 많습니다. 8번 척도의 소척도는 1번 사회적 소외, 2번 정서적 소외, 3. 인지적 자아 통합 결여, 주의력, 집중력, 사고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4번 동기적 자아 통합 결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5번은 억제 부전 자아 통합 결여, 충동 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기태적 감각 경험, 환각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경조증이라고 하는데 히포마닉 에피소드,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양극성 장애는 우울했다가 이제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반복하는 장애인데 경조증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고 또 보상행동이 있을 경우 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 사고의 비약, 사고의 과장성, 과잉활동, 흥분, 불안정, 기분의 고양, 양극성 장애, 조증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보상행동이라는 것은 실제 혹은 상상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우울한 상태를 대항하기 위해서 과잉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 척도의 소척도로는 비도덕성, 심신운동, 항진, 냉정함. 그러니까 냉정함이라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주지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4번은 자아팽창입니다. 10번은 사회적 내향성 척도인데 사회적 장면에서 불편감을 나타냅니다. 회피와 도피를 하고 이 척도의 소척도로는 1번 수줍은 자의식, 2. 사회적 회피, 3. 내적 외적 소외가 있습니다. 내용 척도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임상 척도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강박성, 우울, 기태적 정신 상태, 분노, 냉소적 태도, 반사회적 특성, A 유형 행동이라고 있습니다. A 유형 행동은 효과가 더 튀게 나타나는 유형을 말하고 사회적 불편감, 가정 문제, 직업적 곤란, 부정적 치료 지표입니다. 성격 5요인 모델이 있는데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 신경성, 외향성을 측정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친화성인 경우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지나치게 높은 개방성의 경우 정신증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낮은 성실성은 통제 결여로 나타나고 지나치게 높은 신경성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낮은 외향성은 내향성으로 나타납니다. 보충 척도는 15개가 있습니다. 보충 척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면 MDS라고 결혼생활 부정 척도 같은 경우 결혼 당시에 이 척도에 대한 문항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담실에 내원할 때까지 기다려서 동일하게 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으로 이 척도를 구성합니다. 타당독 척도는 10개가 있습니다. 검사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알아보는 무응답 척도, 불인 트린 척도가 있습니다. 증상의 과장 여부를 알아보는 F 척도 등이 있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LKS 척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전문 상담사 1급 필기 대비 MMPI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같이 묵TV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